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이른바 물컵 갑질 파문으로 시작된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수사. 언니와 어머니에 이어 결국 아버지 조양호 회장까지 검찰 포토라인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 회장은 상속세 탈루 혐의 등으로 15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집으로 돌아갔는데 전방위적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조양호 회장 어제 포토라인에 서서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두 딸과 부인이 했던 말과 거의 똑같은데 오늘 새벽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갈 때도 조사를 성실히 임했다는 말만 하고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일단 대략 15시간 반 정도 네. 좀 고강도 조사를 받은 거죠. 대략 혐의는 3가지 정도 되는데요. 조세 포탈하고 횡령하고 배임 부분입니다. 지금 올해만 벌써 대한항공 총수 일가가 포토라인에 쓴 게 8번째입니다. 이제 두 딸과 이명희 이사장과 결국 조양호 회장까지 쓰게 됐는데 사실 조양호 회장이 포토라인에 쓰게 될 거라는 거는 누구나 다 예측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간에 굉장히 많은 법률적인 준비를 했을 거라고 보이고 일단은 현재까지 나온 얘기로는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보죠. 상속세를 내지 않은 것. 그거는 부인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고의성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하. 내가 모르고 있었고요. 나중에 보니까 이런 게 있었구나. 그래서 저 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의를 부정하는 방법으로 이제 회피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검찰에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신병 확보를 위해서 구속영장 청구도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조세 포탈과 횡령, 배임 혐의 이 3가지가 있는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때 잘 몰랐었다. 그래서 내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다고 한다면 공소시효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상속세하고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요. 신고 기한이 있습니다. 네. 그 신고 기한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일부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그때부터 15년입니다. 이 2002년도에 이제 상속세를 내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조중현 회장이 사망하면서 프랑스 쪽에 있는 해외 재산을 그 상속받는 과정에서 대략 한 500억 원 정도의 상속세를 포탈했다는 네.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소시효 문제는 제가 보기 크게 없을 것 같고요. 15년이니까. 네, 15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다만 이제 고의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느냐인데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몰랐을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사실 상속세를 내야 될 게 500억 원 정도 되는데 그동안 전혀 몰랐는데요는 사실 일반적인 상식에도 좀 부합하지 않기 그럼요. 때문에 대기업의 총수인데요. 그럼요. 이제 네.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것들은 검찰이 어느 정도 확보하지 않았을까. 근데 다만 상속세를 미납했던 걸 냈다면 이건 가벌성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의 핵심은 물론 이 상속세 500억 원 포탈 부분이 중점적으로 다뤄지지만 혹여라도 신병 확보나 아니면 처벌로 가는 과정에서 이제 횡령이나 배임 부분이 오히려 더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검찰이 다시 소환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소환을 다시 하든지 아니면 신병 확보를 위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든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결정을 네. 할 텐데요. 지금 아시겠지만 앞서 이루재단 이명 이사장이나 뭐 조현민 씨나 전부 다 이제 구속영장을 검찰 단계 신청을 기각하거나 아니면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조양호 회장과 관련해서 혐의를 어느 정도 입증할 만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지가 신병 확보를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될 것 같고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횡령이나 배임 부분은 이제 이런 거죠. 쉽게 말해서 그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을 할 때 네. 예를 들어서 제 핸드폰을 50만 원에 면세점에 팔 수 있는 걸 중간에 회사 하나 끼워 넣습니다. 그걸 일명 통행세라고 하죠. 이 중간에 끼어 있는 회사에 50만 원에 넘어온 걸 60만 원에 넘기니까 여기 10만 원이 남지 않습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조양호 회장이 진두지휘했다라고 지금 검찰은 바라보고 있는데 조양호 회장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본인이 지휘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부인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어느 정도 확보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검찰이 이 모든 혐의들에 대해서 입증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렇게 해서 법원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면 법원에서 어느 정도의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까? 사실 지금 횡령 액수가 뭐 한 20-30억 단위 정도 이상 많으면 100억 단위까지 네. 지금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중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일단 뭐 최대 5년 이상 뭐 유기징역이나 또 최대 무기까지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처벌은 좀 중하게 받을 수 있으나 근데 통상적으로 이제 재계 총수들이 횡령이나 배임을 기초로 해서 재판을 받을 때 사실 감옥에 가는 경우도 거의 없지 않습니까? 3년 5년 법칙이라고 해서 네. 한번 감형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가 많았는데 이번에도 이제 그렇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론상으로는 중한 처벌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자, 미국 시민권자인 딸 네. 조현민 씨 불법으로 등기 이사직을 수행을 했던 진 에어와 관련된
처벌 수위가 오늘 이르면 네.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까요. 네. 과징금에 그칠까요? 아니면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과징금으로 끝날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면허 취소도 이론상은 가능하지만 현재 지금 뭐 등기번호로 있는 건 아니죠. 2010년에서 2016년까지 있었고 지금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면허 취소라는 것은 물론 국민 여론은 굉장히 싸늘합니다만 네. 사실 좀 너무 과한 그런 징계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부담을 느낄 거고 첫 번째로 또 두 번째는 진에어에 근무하는 그 수많은 임직원들이 진에어가 취소가 되면 그 면허가 취소가 돼 버리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최대한 많이 부과하는 방법으로 진에어에게 이제 뭐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일단은 좀 높을 것 같고 뭐 일각에서 면허 취소 얘기가 계속 나오긴 하지만 면허 취소를 했을 때 생기는 후폭풍들 그리고 면허 취소를 하면 진에어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아마도. 그럼 면허 취소에 대한 다시 취소 처분을 또 다시 법원에 청구해서 또 재판으로 가게 되면 네. 그것도 현실적으로 국토교통부 입장에서 보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면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과징금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대한항공은 창립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생각으로 계속해서 버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대한항공 직원들은 계속해서 총수 일가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다시 촛불 집회도 연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대한항공 내 직원들 사이에서도 반발이 굉장히 거센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정도가 되면 정말 다 경영일선에서 물러나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어제 유심히 한번 들어보시면 조양호 회장이 처음에 포털에 서서 들어갈 때 다른 얘기는 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는데 물러나시겠습니까?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총수 일가가 이제 경영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진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양호 회장 입장에서도 이게 저는 참 안타까운 건 회사 돈 횡령이나 이런 과정들을 보면 조현아 부사장이 그때 땅콩향 사건 때 재판 네. 소송 비용도 회사 돈, 집에 리모델링 할 때도 회사 돈, 회사 돈과 본인의 돈을 구분을 못하는 행태를 많이 보여왔어요. 이제 그렇게 비도덕적으로 운영을 기업을 해간다면 그건 국민들로부터도 외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물러나지 않더라도 투명한 그 대한항공으로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거고요. 아니면 이제 전문 경영인을 두고 한 발짝 물러나는 것도 한 방법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